네, 7월 10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 지수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6.1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24.16포인트로 코스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빠졌습니다. 3.7포인트 하락한 515.64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황을 김영 캐스터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선제된 굵직굵직한 변수들, 오늘 밤이면 FOMC 6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버닝썬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내일 있을 옵션 만기와 금통위 등 이 같은 변수들이 산재한 가운데 다소 관망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오전장에서 이 중국의 6월 수출입 무역 수지가 적자,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지수는 이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 1820선을 하회하는 모습,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확대에 이 지수가 182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올라옵니다. 1820선을 상회하며 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6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182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또 함께 체크합니다. 외국인들도 엿새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86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이 기간 쪽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매수폭이 소폭입니다. 71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82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보합권, 빨간불을 지켜내지 않을까 했는데요. 주시 구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52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같은 붕괴의 원인 아무래도 수급,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3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515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 나타내네요. 개인 쪽에서는 222억 원의 매수 우위가, 기관 쪽에서는 다소 관망세가 좀 들어오죠. 25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입니다. 23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이 벤 버냉썬 연준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관망세가 조금 들어오나 싶었지만 이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소식에 약간의 반등세 나온 뒤 또다시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네고와 달러 매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5원의 하락 흐름 1136원 7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반등세가 나왔던 삼성전자 오늘도 소폭의 반등 흐름이 이어집니다. 강보합권 124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 기아차도 강보합권, 반면 밀리는 쪽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쪽 오늘 대거 밀린 가운데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나오는데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주에서도 행보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24만 6,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의 하락 흐름입니다. 27,500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제조와 한국전력은 강보합권, SK텔레콤이 약세 흐름, LG화학이 1% 정도 밀리네요. 오늘 25만 4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도 이어 6일 만이죠. 이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2%의 강세 흐름 45,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CJ 오쇼핑은 오늘 1%의 하락 흐름, 전일 5% 넘는 급등세가 좀 나왔던 서울반도체 오늘은 하락 흐름입니다. 1%의 내림세 보이면서 34,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가는 쪽은 바로 SK 브로드밴드 오늘 상승 흐름 좋았는데 5%의 강세 지키며 장마칩니다. 오늘 SK 브로드밴드는 5,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CJ ENM은 약세 흐름, 포스코 ICT 오늘 1%의 상승 흐름이 나오죠.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상승세가 좋은데요. 최근 오늘 포스코 ICT는 9,2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이 강보합권 SFA가 3%대 강세 보이며 53,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2차 전지주 살펴볼 텐데요. 이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전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소 혼조 양상입니다. 이 삼성 SDI가 강보합권 1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전이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던 PMT 오늘도 추가적으로 2%에 가까운 상승세가 좀 나옵니다. 8,0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전이 10% 넘는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소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은 이내 다 반납하면서 13,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밀리는 쪽은 세방전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음식료주 살펴봅니다. 이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오늘 약세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오뚜기가 막판 들어서면서 더 많이 밀립니다. 이 4%의 하락 흐름. 전일 대비 18,500원 밀렸고요. 이 가운데 농심이 3%, 롯데칠성과 크라운제가 2%,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 살펴봅니다. 이 남북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남북 2차 실무회담이 오늘 이어졌는데요. 약 25분 만에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마쳤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방산주는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스페코가 3%의 강세에 2,8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MD스테크 역시 3%, 삼성테크원과 퍼스텍이 1%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반면 남북경협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소식에 하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보성파워텍이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특히나 재룡전기가 좀 많이 밀리는데요. 재룡전기는 오늘 4%의 하락세,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특히 이화전기입니다. 오늘 12%대의 급락장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 남북 경협주에서도 약세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 해외 계열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 같은 악재 소식에도 12%대의 급락 흐름, 이화전기 808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한 종목들 우리투자증권부터 살펴볼 텐데 역시나 하락 흐름입니다. 주당 200원 밀리며 1,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대우증권 살펴봅니다. 역시나 이 대우증권의 신용등급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주당 150원씩 밀립니다. 9,6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또 살펴볼 부분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역시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오늘 1% 정도의 하락세 44,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NHN 살펴봅니다. 오늘 장중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하락폭 줄이지 못한 채 장마쳤습니다. 이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 역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5%대의 급락 흐름, 주당 15,500원씩 밀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미디어플렉스 살펴봅니다. 이 미스터고 개봉을 앞두고 오늘 하한가로 장마쳤습니다. 최근 배우 김수현이 주연했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흥행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내기도 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디어플렉스는 4,2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CGV 역시나 오늘 영화 쪽이 좀 부진합니다. CJ, CGV의 경우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오늘 하락 흐름 좀 나오죠. 4%대의 내림세에 46,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봅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해지면서 역시나 하락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공개됐던 조세피난처 명단에 대우 인터내셔널 출신의 임원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압수수색의 악재, 4%대의 급락 흐름 32,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성 LST입니다. 이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이후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7%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오늘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성 LST 주당 100원 밀리며 1,23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또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님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 마감했지만 금일 코스피는 중국 수출 지표 부진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철강금속,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 반면 증권, 유통, 통신 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이제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내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내일은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 BOJ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또 한은도 내일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으로는 7월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은 트레일링 PBR 1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좀처럼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실적이 심각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트레일링 PBR 1배는 지지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이후부터는 좀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분기 실적 시즌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더디지만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될 걸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최근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보험과 은행 업종에 좀 관심이 필요할 때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현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다지 수급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상의 특징과 업종별 움직임 정리 부탁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도가 한 40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인데 제가 일전에도 이제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의 구간이 아니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표시해 놓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전저점에 근접하는 구간이 또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 여전히 좀 변화가 없고요. 이 사이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될 겁니다. 지속적인 수익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음봉이 형성된다. 이 부분은 시가에서 보다 종가가 하락 마감이 된다는 거죠. 시작에서 강세 출발되고 밀리고 강세 출발 밀리고 계속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체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잦은 매수를 하게 된다,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매수하게 되면 밀리게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매매를 좀 계속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기대 수익률 자체도 좀 낮춘 상태에서 짧은 단기 매매가 유리할 것이고, 성장의 스토리가 있는 여전히 그러한 종목들 위주의 대응으로 해서 짧은 매매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런 무너지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락 구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문매를 맞게 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지금 현대위아가 상당히 또 하락폭이 심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7%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따가 특징주에서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총의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업종의 대표주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부분이라고 좀 전이가 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전이가 돼버린다면 시장은 상당히 더 좀 힘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은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라는 이러한 논리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만 매력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그런 구간은 아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의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보면 오늘 사실 뭐 수급에 큰 별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쪽의 외인들의 뭐 매수가 유입된 부분, 반면에 기관의 매도, 이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쪽 자동차 부품 쪽에 매도가 좀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철강금속이 좀 매수가 유입된 부분,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닥 뭐 시장에 대해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급의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어떤 이벤트들, 국내외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에 계속 좀 관망세도 좀 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3조 초반대로 상당히 거래대금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제가 관망을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종목들 계속 케어를 하시면서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종목의 어떤 이를테면 뭐 LED 종목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성장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짧은 그런 매매들이 유리한 여전히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에 대한 그 관점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 강세 이 부분이 상대 통화인 엔화라든가 이런 부분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외인들의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죠. 외인들의 자금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글로벌 경제 지표,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더 좋게 나오는 상황이죠. 경기 모멘텀 자체가 선진국 쪽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국가들 이런 쪽으로 외인들의 자금이 좀 유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출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그러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현대위아,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 NC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의 흐름이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견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매도를 맞게 됐죠. 지금 상당히 거래 부분이 엄청나게 좀 나왔는데요. 이 수급의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체에서 매도가 나왔는지 역시 메이저들의 수급입니다. 외인과 기관에서 강한 이렇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흐름은 이런 차트의 흐름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부분을 좀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매도를 이렇게 쭉 분봉을 길게 맞게 되면 하방의 압력을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 구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적인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쪽에서의 그 매도세가 자동차 쪽으로 전이되는 현상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전이가 된다면 시장은 전저점을 좀 위협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가 정도는 아직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렇게 전이되는지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뭐 빠지는 종목을 또 저가 매수에 가담한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부유한 투자자들도 빨리 좀 어느 정도 비중 관리 차원에서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LED 쪽이죠.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서 좀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좀 양호한 흐름이네요. 아직까지 뭐 흐름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오늘의 이 상승의 반납 부분은 뭐 시장의 영향도 좀 있었고 그리고 루멘스라는 종목이 BW 발행에 대한 그런 루머가 돌면서 같이 LED 쪽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LED 쪽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죠. 내년에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뭐 40W, 60W, 101등 사용 금지를 법적으로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 뭐 아크리치2라든가 이러한 선도 제품도 LED 조명에 대한 선도 제품들 이러한 분의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성장성을 기대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관련 쪽은 좀 어려운 흐름,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러한 섹터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반도체 여전히 지금 오를 수익이 약간 반납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 종목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일전에도 아마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도 아마 NC소프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장의 이러한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보면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도 와일드스타라는 그런 게임이 북미에서 런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현재 지금 코스피 쪽의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탈이 되는 현상 속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떠한 종목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10%, 5% 정도의 그런 수익도 좀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또 외인들의 이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현 시장에서 충분히 대안주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현대위와 서울반도체,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일지 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먼저 신기원 대표께서는 좁은 박스권 내 종목 장세의 흐름을 잡기, 내수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자고 했고요. 종목은 슈프리마를 꼽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성윤 대표는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를 2분기 실적과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했습니다. 종목은 NC소프트를 꼽았네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조금 전에도 이제 김영은 멘토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루멘스의 BW 발행설에 따른 급락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100억 원대의 BW 발행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이 자본금이 한 213억 정도 되는 루멘스인지라 100억대의 BW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꽤나 주식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불량 BW가 올해까지만 허용되고 내년에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BW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을 갖는 기업들은 올해 안에 서둘러서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즘 루멘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분께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루멘스 상당히 LED 업황 개선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BW 관련된 루머에 따른 급락이 나온 거 약간은 투자자 입장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두려움이 커질 수는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BW, 12 이러한 주식 관련된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해서 그 기업의 지금 시점 재무 구조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유상증자라든가 이러한 단행했다라는 종목군 중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고 또 그 자금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있어서 오히려 호재성재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역시나 주식 전환에 따른 그 앞으로의 추가 상장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의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급락에 따른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업황이 호조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업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수요라든가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은 업황군들
기업들이 뭐 10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아치성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업황이 회복하고 있고 그러한 자금을 통해 갖고 보다 더 큰 폭의 경쟁력을 만약에 확보한다라고 한다면은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재성 재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관련된 이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14%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루멘스가 4천억이 좀 넘습니다. 4,1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빠진 시가총액만 해서 한 500억 정도가 그냥 이제 빠져버렸는데, 3달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BW 100억입니다. 사실상 크지 않은 규모거든요. 100억이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누가 이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아무래도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좀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줘서 다시 9,000원대 이상으로 안착을 좀 시켜놓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반등이 오전장에 나올 경우에는요, 9시 넘은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따라가시는 전략, 그래서 대신에 수익은 좀 짧게 5% 정도 생각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루멘스 다시 만원대 안착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금 LED 업황에 대한 부분, 서울반도체 잘 가고 있고, 또 포스코 ICT도 같이 포스코 LED, 서울반도체랑 같이 새로운 회사를 또 차려서 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도 조금 기대감 가지신다면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드린 포인트, 아침에 반등 줄 때는 따라가시되 수익은 짧게 보시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이번에 싼 기회라 판단하시고 10,000원 이상까지 보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을 풀어보겠습니다. 좁은 박스권 내 종목의 장세 흐름 잡기를 말씀하시네요. 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관망세가 상당히 짙은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이슈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하나 지금 뚜렷하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그 불확실성의 숫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역시나 우리 시장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방향성보다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국내외적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나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의 이슈는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 99% 지금 금리 동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 이 투자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실질금리, 즉 국고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역시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 국채 움직임에 따라 갖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제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갖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지금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5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환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어제장과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10원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의 환율도 어느 정도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달러와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원화 강세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역시나 환율적인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 확대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패턴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언제 이러한 변동성이 조금은 낮아지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그러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외 시장에
있어서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과연 언제 나오느냐, 그 기조에 대한 확실한 시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만약에 지금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라든가 돈을 풀려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 정도의 규모가 과연 시장이 풀리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성 역시나 해소돼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의 역시나 자금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브라질, 뭐 인도, 터키 이러한 신흥 국가에 있어서의 자금 이탈률이 얼마만큼 빨라지는지 혹은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통화적인 정책 그리고 통화적인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이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어느 정도 짙은 상황 속에서 역시나 대안 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약간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매수를 말씀하신 김 대표님은요? 네, 이제 좀 바닥은 진짜 확인이 됐다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표들도 사실상 크게 메리트가 좀 없는 시장이고, 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버냉키 의장의 발언 여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장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멘텀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의사결국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빠르게 앞당겨질 경우는 시장이 이미 조금 선반영된 부분보다 좀 더 강하게 하락폭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뉴욕 지수 말씀드려보자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굉장히 좀 좋은 가격, 또 가장 높은 가격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로 전 고점 자체를 뚫고 올라가서 종가 기준으로 또 보여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뉴욕 지수에서 다우지수 역시 15,300포인트까지의 지금 상승폭을 이끌어주면서 꾸준하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던 양적 완화 촉소에 대한 부분, 오히려 사그라든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의사록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이제 이게 하락 쪽으로 모여진다게 된다면 당연히 좀 불안하지만서도 아직 이미 움직여진 지수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분기 실적 자체의 기대치를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경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 역시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는 박스권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경우에는 예상치를 낮춘 단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조금 빠르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 예상치에 대비해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좀 주식이 좀 먼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굉장히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바닥권 확인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내일 옵션 만기 또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순차익 잔고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선물 나온 걸로 봐서 조금 어느 정도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장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수급적인 측면, 오늘도 외인들이 빠져나갔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 6월 말쯤에 멈췄던 물량들 자체가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매수했던 물량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자금들 당연히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상승 가능성, 이머징 마켓의 좀 더 성장 가능성을 조금 굉장히 축소시켰고요. 지금 오히려 선진국 쪽에다가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들어왔던 자금들 자체가 빠져나갔던 게 사실이고,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서서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 자체의 상승폭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국내 코스피 시장 역시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상승의 무게를 둘 수가 없는 당분간의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기대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나온다면은 어쨌든 좋거나 나쁘던 간에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해서 코스피는 항상 저점, 1800으로 잡자면 저점부터 해서 고점 2000포인트까지의 반등을 주는 그 시점 자체가, 기간 자체가 길어야 3에서 4개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20%씩 빠졌던 모습이지만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20% 빠진 흐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횡보할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3달에서 4달 안으로는 2000포인트 항상 저점에서 고점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굳이 종목을 가지고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매수하시는 전략. 그래서 코스닥의 코스피에서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주 매수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다 상승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 코스피 다 좀 매수하라는 의견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수출주로 매수를 해갖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리스크 상당히 산재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업종은 대부분 지금 경기 민감 업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기대감도 수그러들었다라는 거. 하지만은 대체적인 이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1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 역시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상대적인 전망치도 내수주들이 더욱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높은 수익을 더 무조건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락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 민감 업종 대비해서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장세 흐름은 약간 버티기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현금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내수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좀 발전과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이룬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과포화 상태가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업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적인 측면은 그렇게 썩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 하지만은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확실한 성공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경쟁력을 쉽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이미지 경쟁력, 특히나 한류 열풍을 타갖고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외국인들도 자신들이 쓰고 그리고 자신들이 느껴갖고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에서 평가받는 것을 그대로 바습하는 그러한 좀 형태의 소비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에서 입증받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기업 쪽으로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종목군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어서 수출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모멘텀과 이슈가 없는 장 흐름 속에서 뭐 M&A 체결이라든가 뭐 지금 시점 MOU 체결 뭐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슈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그리고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현 대표께서는 2분기 그리고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그 압축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좀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좀 종목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미리미리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하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특히나 조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좀 그 중요한 예가 되겠죠. 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바닥권부터 해서 고가까지 40% 이상 단기간 급등한 현상이 나타나줬고요. 또 하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모멘텀 트렌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포스코 ICT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 전력에 대한 수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후달리냐 안 좋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고 3분기까지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건대 또 부정적으로 보건대 찾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긍정적 쪽이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먼저 이런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살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로존이 좀 살아나니까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또 하나 2차 전지 분야 테슬라 모터스가 좋아지니까 2차 전지 분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역시나 찾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을 조금,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그렇게 같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또 오늘 또 상승했던 종목 뭐가 있죠? SK 브로드밴드 보시면은 역시나 또 큰 폭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이 종목은 특히 근데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IPTV에 대한 성장성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하나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서도 남아있는 모멘텀이 뭐냐? 3분기 올해에 대한 실적은 또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베팅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듯 지금 시장은 확실히 2분기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그 실적을 덮는 모멘텀, 실적의 모멘텀이 같이 병행돼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 그 모멘텀과 기관들이 같이 그 종목을 노리고서 수급을 같이 또 한 번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는 좀 체크하시고서 꼭 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내일 뭘 살지 듣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의 슈프리마부터요. 네, 우선 슈프리마 다들 아시겠지만 보안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안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될수록 이 보안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역시나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보안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은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 있어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선진국 시장, 이머지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진행을 함에 따라가고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업체가 지금 시적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 창출에 있어서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문 인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과 관련된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얼굴과 관련된 얼굴 인식 관련된 상품군들이 중국 시장을 비롯 지금 시점 다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빠르게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상용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그 상용화가 대중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더욱더 큰 폭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시장의 포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쪽에서만 성장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아직은 관련된 산업이 이제 태동기다, 이제 곧 시작을 하는 성장기에 진입만 하더라도 그 실적 개선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을 예측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조건도 좋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 24,200원대 부분이라고 한다면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만약에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2,600원, 26,0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한 만약에 3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만약에 2, 3년 정도 만약에 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목표가는 충분히 35,000원대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대안주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포트 15% 이내에 담으셔 갖고 오랜 기간 동안 홀딩 하신다라고 한다면 큰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꼭 포트에 담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윤 대표는 NC소프트에 대한 재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를 듣고 기업 설명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고요, 수급적인 측면 좋고 모멘텀 역시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굳이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막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NC소프트 정말 잘 하실 겁니다. 리니지 1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까지 정말로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규 서버 오픈, 6월달에 오픈을 했죠. 그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8,000명을 육박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요, 중국에 나가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출시를 해서 얼마나 잘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은요, 중국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모든 배경 자체와 캐릭터들이 다 중국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새롭게 좀 여러 아이온이나 여타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게임들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내놓으면서 매출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NC소프트 모바일 게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자, 연말에 좀 지금 나와 있는 리니지 카드 게임에 대한 부분은 모바일 게임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연말에 나올 새로운 이제 게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은 충분히 20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번에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전에 뚫지 못했던 18만 1,500원 라인을 가뿐하게 뛰어넘어 안착하면서 새로운 가격을 그릴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게임주들 또 방학 시즌 맞이해서 모멘텀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꾸준하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제가 18만원 잡았지만 2차적으로는 계속적으로 20만원을 좀 유지하도록 하고요.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AS를 하겠습니다. 심 대표님의 한국항공우주네요. 네,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계속적인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확실한 경쟁력과 수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최소한 큰 폭의 손실은 안 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보 이후에 하락보다는 급등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50일 주신 고가를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성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로만손 AS를 하시네요. 네, 이거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전형적인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 박스권 내에 놓여 있으면서 한번 급등하기 직전의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여러 이런 차트들이 나와주는데 차트의 전형적인 기술 쪽이 하나로서 분명히 이 종목 반등 줍니다. 남부 개성공단 관련해서 정상화 분명히 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종목 일단 잠깐 접어두고 10,000원 이상 올라갈 때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신 분들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다이렉트 전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심기원 대표, 김성윤 대표 두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은 또 다시 오를 날 순서니까요. 좋은 마음 가지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